나는 솔로 25기 5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출연자분들의 의외의 모습이 많이 나온 회차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은근 끼쟁이이신 미경님과 불안핑 영식님이 제일 의외였어요.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 24기가 되게 역대급 기수였잖아요. 이번 25기는 좀 밋밋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특히 제 생각대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뿌듯한 생각도 했지만 반대로 좀 재미없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 회차는 제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간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거든요. 다양한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나오는 거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나는 솔로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PD님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플을 만들겠다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집단에 모아놓은 다음에 인간 군상을 실험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커플이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방해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억지로 붙이고, 이런 것들을 개입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 회차에 뭐 갑자기 랜덤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7시간 전에 선택으로 되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커플이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화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상철님과 미경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님과 순자님, 미경님과 영식님 커플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철님과 순자님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상철님이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순자님이 악을 쓰고 얄밉게 행동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정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알았으면 저였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별짓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썸님도 손 그거 할 때 손장난도 치시고 할 건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네. 온갖 비열하고 더럽고 추잡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쟁취하셨을 건가요? 네, 그, 상철님을 위해서라면. 근데 상철님이 방송 나온 모습 보고 정 떨어져가지고 떠나면 어떡하려고요? 어쩔 수 없다고 해야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상철님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무조건 커플이 돼서 나갈 것 같다. 왜냐면은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외모도 준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도 좋고 직업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 인품도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회차는 틀린 부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지난 회차 리뷰할 때 제가 이 상철 순자 커플이 2번 연속 데이트는 했지만 뭔가 데이트가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의심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좀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 없는 데이트를 하면 어색하고 뻘쭘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기만 하나, 그런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화 예고에 상철님이 영자님한테 가서 대화를 신청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가 재미가 없어서 좀 재밌는 사람을 찾아갔나?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이 상철님은 저 같은 이제 범부가 예상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의 그 하찮은 생각으로 이제 상철님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랜덤 데이트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했잖아요. 정보 교환을. 그때 이제 영수님이 현숙님하고 영자님한테 마음이 있는 걸 들었어요. 영자님은 상철님한테 너한테만 직진할 거다 이런 얘기를 상철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영자한테 마음이 없는데 영자가 괜히 나한테 시간을 써서 이 영수님 같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해 주려고 바로 불러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보통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썬님이 영자님의 입장이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상철님이 좋은 사람인 걸 알아가지고 거절 당하면서 이 사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상철님이 거절을 하면서도 말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영자님도 되게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뭔가 눈빛이 좀 아련하고 아쉽다 이런 눈빛이 가득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4대1로 또 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한 번 더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쉽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특히 순자님 앞에서 공표를 했잖아요. 상철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여지도 안 주고 나만 바라본다. 제가 순자님이었으면 떨려가지고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철님이 여사친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별로라서 인기가 없어서 여사친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을 잘 긋는 거예요. 순자님과 다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자님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상철님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결혼 상대자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순자님이 본인이 먼저 남사친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걸로 분명히 연애하면서 문제가 생길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철님이요? 네. 근데 상철님이 대답을 자기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했나 봐요. 순자님 호감 상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상철님은 여기 나눗솔로 아니어도 여자들을 줄을 설 것 같거든요. 이 방송만 보고도. 그리고 평소에도 여자가 없을 타입은 아니에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여자가 없더라도 뭐 소개라도 들어올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자님이 상철님을 합격시킬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제 성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상철님 같은 사람이면 자기가 그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상철님 인기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인기도 많고 분명 이성한테 매력적인 거 자기도 알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근데 자제하고 정말 필요한 행동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했을 때 순자님이 남사친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30대 이후가 됐는데 관계가 이어지는 거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특히 친구 관계는.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보는 관계는 이어질 수 있지만 친구 관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 내서 연락하고 시간 내서 얼굴 보지 않는 이상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친했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철님이 과연 받아들일까? 상철님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톡방 같은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보는 정도, 뭐 경조사 챙기는 정도면은 그냥 좀 친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술은 아니고 밥은 된다?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밥을 왜 둘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SNS가 그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서로 안부 물으려면은 충분히 물을 수 있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는 거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순자님이 시간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구한테 쓰는 시간보다 그 나이 대 사람이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이 쓴다. 그러면은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30대가 넘었는데 이성 친구가 많다는 건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셀럽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잖아요. 또 남자가 봐도 상철님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인 호감을 단칼에 잘라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나눗솔로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데잖아요. 그 영자님이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멋있었다고. 여자들이 보기에도 그 엄청 부러운 장면 아니에요? 그쵸. 다 손자가 되고 싶고 네. 남의 남자지만 멋있다. 아유 저 새끼. 아유 아까워. 아유 내가 좀만 더 빨리 할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네. 순순히 포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것도 말도 되게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인성이거든요. 성품이고. 그래서 저는 순자님하고 잘 될까 사실 저주하는 건 아니고 되게 의문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만약에 사귀면. 그러니까 상철님이 생각하는 남사친 많다랑 다를 거예요. 아마 상철님이 네. 경험을 안 해봐서 네, 그런 상철님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는 뭐 여사친이래봤자 안부 전화하거나 끼케야 가끔 뭐 밥 한 끼 먹고 막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연애 자리 나와서 저 남사친 많아요라고 할 정도면 자기도 분명히 그게 걸리니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네.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음. 더 심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렇죠. 그걸 먼저 얘기하는다는 게.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오히려 이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지간하면 될 거예요. 그죠? 최종까지는. 뭐 산철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커플이 될 건데 그 이유가 사실 여기는 중요한 커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뭐 외적으로는 잘 어울려요.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 기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커플이 될 것 같은 게 미경 영식 커플이거든요. 근데 이 커플은 잘 모르겠어요. 이전 화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고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랜덤 데이트에서 미경님이 영철님한테 끼를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뭐 음식을 먹여준다든지 아니면 손잡고 있을 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장난을 먼저 친다든지 영식님이랑 있을 때랑은 다르게 미경님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두 분은 서로 선수예요. 네. 딱 그 커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의외였던 거는 미경님이 영철님한테 플러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영철님은 현숙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미경님이 영철님한테 오늘 신경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플러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철님도 거기 약간 응해주는 그랬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게 정말 이 낯설을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은 24기 광수님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막 불러낸 다음에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근데 미경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황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나한테 호감 표시하면 받아주고 데이트 갔을 때 데이트 열심히 하는 거고 자기도 호감 있으니까 플러팅도 하는 거고 미경님 같은 게 진짜 자연스럽게 즐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뭐 미경님이 영식님한테 나 당신한테 관심 있으니까 다른 여자 알아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괜찮았다. 그리고 저는 미경님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분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말투가 되게 나긋나긋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투예요. 흥분을 잘 안 하잖아요. 단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영철님이 현숙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제스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 회차에서 현숙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영자 얘기하니까 더 얘기해봐. 그게 어땠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바로 좀 무섭게. 근데 그 미경님은 살살 웃으면서 현숙이한테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막 근데 나는 오늘 영철이한테 집중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남자 입장에서 좋단 말이에요. 저런 여자가 좋긴 하거든요. 그런 성격이 좋다 이거지. 그리고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나는 솔로에서. 그러니까 다른 남자분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영식님이 더 안절부절 못하는 거고 본인도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영식님이 데이트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미경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영식님이 귀여운 질투를 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귀엽게 보였고 미경님도 귀엽다고 했잖아요. 네. 전 이번 화를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했던 장면이 뭐냐면 서로 막 마음을 잘 표현을 했었어요. 서로 영식님도 어제 데이트에서는 딴 남자 알아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못하겠다 안절부절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경님도 귀여워하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거기서 자존심 부리고 난 괜찮아 이러면서 말도 안 걸고 이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질투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리고 영식님도 안 부담스러운 선에서까지는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영식님이 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미경님이 손을 싹 뺀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심리가 뭔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식님이 미경님 본인에게 표현하는 감정보다 영식님에 대한 감정이 그만큼 없어서 손을 뺀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영식님에게 설레기도 하는데 설렘보다는 미안함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마냥 좋지 미안한 감정은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요. 예고편에서도 영식님과 커플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했기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좋고 확신이 들면 순자님처럼 어떻게 해서든 상철님이랑 커플 되는 걸 바랄 텐데 영자님이랑 마찬가지로 미경님은 커플 이미지로 굳어지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에게 호감이 없다, 확신이 안 선다 이런 거절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경님은 사실 영식님한테 그렇게까지 마음은 없다. 네, 그래서 영식님한테 보내는 거절의 신호. 아 그렇게 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보기엔 그렇구나. 또 웃긴 게 바로 직전에 영철님하고 손잡고 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랜덤 데이트니까 어거지로 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야? 하는데 데이트 끝났는데도 별 보러 가자 그러면서 둘이 막 손을 잡아요. 그런데 영식님 손은 안 잡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영철님은 어차피 내가 사귈 사람은 아니고 그냥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냥 충분히 즐기고 영식님하고는 내가 정말 알아가는 단계니까 너무 진도를 빨리 빼지 말자. 약간 좀 천천히 가자.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또 오히려. 근데 또 웃긴 게 또 그 하트 이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미경님도 네. 100%뭐 어, 영철님이 관심은- 더 좋다 이건 아니고 네네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호감은 있는데 네. 영식님은 거의 나한테 올인하고 당장 사귈 기세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저는- 상대방 패를 다 본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솔로 영철과가 성사율이 높긴 해요. 왜냐면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연애에서. 그리고 서로 직진 커플끼리 만나서 된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식님이 직진한 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상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미경님은 그런 과가 아닌 거야. 직진과가 아닌 거야.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한 명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남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한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 다 이렇게 알아보고 나면은 그다음에 내가 결정하고 이런 타입인 거고 영식님은 올인하는 타입인 거고. 그러니까 둘이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일 자체도.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삐걱거리는 게 나오죠. 네. 영식님이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 보고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패딩을 자기 옆자리에 두거나 그 영수님이 노래 부를 때 미경님이 옆에 가가지고 자기도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영식님이 보고서 눈이 막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영호님이 미경님이랑 대화하러 가자 이러니까 불편하다고 하고 이런 행동들 보면서 좀 집착이 있으신 편 같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둘이 사귀는 사이에서 그랬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귀는 사이여도 그죠? 그쵸? 나도 그런 행동은 안 할 것 같거든요. 내 옆에 네. 앉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전에 리뷰에서 여자분들이 영식 좀 쎄하다고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자 네. 그런 리뷰 달았던 분들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사람 볼 줄 아시는 거예요. 네. 저는 남자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저렇게는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저렇게는 안 해요. 저는 뭐 헤딩 갖다 놓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저는 오히려 저러면 나도 재밌게 놀지 이런 타입이지. 음. 역효과가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이틀 3일 만에 세계 연인처럼 사랑에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저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많이 없구나 이러고 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영식님이 미경님이 정 떨어지게 하고 있어요. 네. 아무 사이도 아닌데 벌써 그러면은 미경님이 질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나는 솔로에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를 막으면 안 되죠. 그리고 미경님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도 알아보고 싶다. 그랬는데 영식님이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조금 제가 연애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닌 게 뭐냐면은 미경님도 살짝 질투를 할 뻔했단 말이에요. 영장님하고 데이트 가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또 똑같이 자기도 미경님처럼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하고 이러면 서로 그냥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식님은 집착을 해버리니까 이제 매력이 훅 떨어지게 된 거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내가 한 50만큼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막 보더니 야 그거 뭐야? 야 나 빌려줘라. 그러면 갑자기 이 물건이 100만큼 좋아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집착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정 떨어지거든요. 누구나. 지금까진 잘 하셨는데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옆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기 옆에 가두고 싶나 봐요.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으라고 억지로 해놓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쎄한 게 맞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옆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재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배려 아닙니까? 내 옆에 앉았을 때 재밌게 해줄 자신 있으면 앉으라 그래야지. 옆에 앉는데 재밌게 해줄 자신도 없고 편하게 해줄 자신도 없으면서 왜 앉으라 그래? 그냥 대책 옆에만 없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 좋으라고 앉으라는 거잖아요. 내 옆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재밌는 거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재밌게 해줄 얘기가 있거나 뭐 이 사람이 좀 피곤해 보여서 일로 잠깐 와봐 이렇게 하는 거면서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인 거지. 그 앞에 뭐 그 패딩 그거 말려주고 얼마나 좋아.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해줘야지. 내 옆에 앉았으면 좋겠는 거는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수님하고 노래하는 게 질투나 그럼 나도 노래 부르면 되지. 같이? 내가 불러드릴게요 하면서 그 자리를 재밌게 만들어주든가 그리고 못 보겠으면 나가든가 잠깐 찬바람 쐬고 오든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쨌든 1순위는 유지됐을 텐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피하기 시작한다는 이제 사실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 압박감을 한번 느끼면 그걸 이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미경님한테 호의를 보이는 남자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마당에 영호님도 그거를 귀신같이 캐치하고 빈틈을 파고든 거잖아요. 네. 영식님이 쉽지 않다. 성향이 좋은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쎄한 게 맞았어요.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영식님 별로예요? 좋아 보였는데 이번 편 보고 나서는 좀 별로. 역시 이성관계는 여자들이 박사다. 제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 틀렸죠. 네. 근데 이번에 건 맞았어요. 다음에 얘기할 건 맞았어요. 어떤가요? 영철님 얘기. 다음에 영철님 얘기 할 거잖아요. 아, 네. 까먹으셨어요? 지금 저희 뭘 얘기할지 정했잖아요. 네. 세 개 얘기하기로. 네. 뭘 얘기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가. 영철님 자숙. 그러니까 자아성찰. 네. 영철의 자아성찰. 네. 사실 저희가 예상하긴 했잖아요. 전 예상 못했어요. 영철님이 인기가 없어질걸요? 네. 아니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아, 그쵸. 네. 지금 뭔가 영식님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네. 멘탈이 나갔나요? 아,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영철님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저는 사실 영철님 이번에 좀 안쓰러웠어요. 왜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안쓰럽긴 하잖아요. 어떤 점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밥을 안 먹어서 좀 이렇게 휘청거리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아프면 좀 더 그거는 측은지심도 좀 생기고. 그랬어요. 그거는 좀.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자초한 일이긴 해도 세 편나 봤다가 모든 여자들한테 자기가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알면 좀 나름대로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의기소침해지고 오늘 되게 단체로 있을 때 현타온 표정이 많았어요. 자책 많이 하고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행동을 했구나. 근데 맞긴 했어요. 쓸데없는 행동이었어요 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나 너한테 관심 있다? 너도 나한테 관심 있지?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성향이 맞냐 그런 것들을 알아가 봐야 좋은 거지. 영철님은 여자들하고 대화는 많이 했지만 알맹이가 없는 대화가 많았어요. 오히려 말하면 말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자분들 사이에서 영철님이랑 무슨 얘기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영철님이랑 별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런 모습도 나왔죠. 막말로 얘기해서 남사친 여사친끼리는 영철님 같이 얘기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의미 없는 얘기 시간 때우는 얘기하면 되지만 나는 솔로에서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만 읊조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서로 맞아야지. 성향을 알아보고 취미와 관심사 뭐 이런 우리가 만약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를 그려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영수님이 훨씬 영양가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영철님은 진짜 의미 없는 대화 많이 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들떴어요 너무. 첫날 뽕? 그죠? 세표 받았던 그 뽕이 있어가지고 너무 들뜨고 경거망동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살짝 경솔한 타입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자도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여자 많이 만나보고 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미경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말실수를 해버리고 차 타면서 이제 여자 손잡고 뭐 운전하는 거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쓰럽긴 했어요. 그렇군요. 썸님은 어땠어요? 쓰러졌을 때만 안쓰러웠어요. 썸님은 그냥 자업자득이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안쓰럽고. 아무런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네, 전혀. 꽂혔어요? 네, 꼬셨어요. 그 정도입니까? 첫날 행동 보고 그랬어요. 영호님은 어땠어요? 영호님? 영호님 잘하시던데요? 미영님한테 이렇게 방향 튼 것도 잘하는 거예요? 일단은 옥수님한테 관심은 있지만 서로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호님도 뭐 얘기는 해볼 수 있죠. 근데 다음화 예고 보면 되게 적극적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의외로 빈틈이 크니까 살짝 찔러보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관심이 있으면 두 분 다 알아보고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걸 수도. 저는 미경님이 받아주면 바뀔 것 같아요. 1, 2순위가 옥수님에서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옥수님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냥 이거 예고편 그 낚시인가? 그런 것 같은데. 미경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영호님한테는 마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대화를 해야 호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영호님한테는 그렇게 크게 없지 않을까요? 영철님한테 의외로 더 있다. 애초에 첫인상이었으니까 이성적인 끌림은 어쩔 수 없죠. 그런 이제 영철님의 피지컬이나 외모를 좋아할 수가 있죠. 본능적으로. 아닌가? 근데 영호님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또 모르겠어요. 상철님하고 영호님 누가 더 괜찮아요? 전 영호님. 그래요? 그 정도예요? 역시. 네. 영호님. 귀여워요. 그래요? 네. 인기 많으시네. 좋겠네요. 현숙님하고 영철님 어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이 영철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어진 네, 것 같죠? 네. 선 그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선 긋는 행동이죠. 존댓말하고 이렇게 안 쳐다보고 하는 게 의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떼어내려고. 그분은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이미 제외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관건은 영식님. 영식님하고 미경 커플이 거의 핵이 될 것 같고 이제 영자님하고 영숙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근데 이번 기수에는 전 두 커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상철, 순자는 확정이고 영호님도 누구랑 커플 하나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커플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 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혼돈의 동안이탕 카오스가 되니까 좀 더 재밌어지는 나눔솔로였습니다. 다음 화도 보고선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